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백화점이라는 인식만 있으셨는데 조명 시설을 함으로써 다른 패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많았겠지만 네. 사실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숭례문 사건. 네. 많은 좀 네. 오해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문화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했고요. 설계 기간만 1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디자이너들은 우리나라처럼 목조와 석조가 섞여 있는 건축물을 잘 하진 않고요. 외국에 가서 보시면 거의 석조 건물에 돌로 짓는 건물에 이제 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물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조 건물을 한국의 디자이너가 다시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이제 외국 디자이너가 한 거를 한국 디자이너인 저희가 조명 기구도 굉장히 3분의 1로 줄이고 에너지 세이빙도 하면서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뛰어나게 아이콘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가장 주의할 점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목조 부분에 조명 기구를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조명 기구를 설치를 하지 않고 이제 바깥쪽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조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화재가 나니까 어떤 환경단체 분이 조명 시설에서 이제 불이 났다고 네. 해서 도면을 제가 이제 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범인이 잡힐 때까지는 조명 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매스컴에서도 말씀을 네. 하셔서 사실 이제 지금은 여담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순식간에 매국노가 됐기 때문에 이민을 가야 할까 아니면은 한강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할까 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범인이 잡혀서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추억거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숭례문이 불을 탔고 또 역사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서운한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 조명을 보다 보면 너무 화려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좋은 조명 설계는 경제 원칙에 굉장히 입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적은 소재를 쓰거나 적은 전기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 조명 설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숭례문 같은 경우에도 조명 기구를 3분의 1로 줄이고 그러다 보면은 전기세도 3분의 1로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명 설계라는 거는 좋은 기구를 많이 쓴다던가 전기를 많이 써서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똑똑한 조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똑똑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주 꼭 써야 될 조명 기구로 아주 꼭 밝혀야 될 곳만 밝힌다라고 해서 요새는 옛날보다는 조명 디자이너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잘 설치한 조명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조명을 설치할 때는 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더 설치하나요? 첫 번째는요, 건축물을 한다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일단 보는데요. 어떤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그 건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클라이언트나 저희한테 이제 일을 의뢰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많은 토론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리죠. 저희 혼자서 조명을 밝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어디를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이냐 아니면 경제성이냐 아니면 아름다움이냐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경우는 초점을 맞추는 게 좀 한정돼 있겠지만 도시를 디자인할 때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성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홍콩 그러면은 레이저 쇼. 그렇다고 서울이 같은 레이저 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또 홍콩하고 다른 점은 서울에는 문화재가 또 역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 같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빛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를 이룬 그러니까 비빔밥적인 요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빛의 비빔밥적인 요소들, 한국적인 요소들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을 보시고 옛날에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외국에 나갔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오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얘기 듣다 보면
주로 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네. 일이에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이 많으시죠? 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제일 사실은 싫어하는 게 조찬회의예요. 저희는 밤에 가서 이제 빗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시, 6시, 겨울에는 5시, 6시, 여름에는 7시, 8시부터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작해서 빨리 끝나도 10시, 11시, 어떨 때는 밤을 샐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밤을 새고 아침에 또다시 회의를 나가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아침 회의는 싫어하고요. 남들이 보면 게으르다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만큼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 디자이너의 현장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공간 속 빛을 창조하는 조명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곳. 조명 기구를 만드는 일인가 싶지만 조명 디자인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많은 부분이 설계 작업이라 건축, 전기전자 분야에 능통해야 하는 것이 조명 디자인의 핵심. 조명 디자이너 정미 씨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서울 잠실의 고층 건물 조명 설계 작업으로 하루하루가 바쁘다. 조명들 들고 와서 회의 시작하죠. 조명 디자인은 도면 분석만큼이나 건축물 모형 분석도 중요하다. 조명의 정확한 색감을 느끼기 위해서 모니터보단 실제 모형으로 확인하는 걸 선호하는 디자이너들. 디테일 풀면서 지금 작업 이게 코스트 다운시킨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갖고 꼭 체크해갖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명의 위치와 작은 각도 하나에도 불빛 연출은 달라지기 십상이다. 예민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꼼꼼히 공들이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한다.